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NC소프트 오늘은 자사주 매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베스트 HTS 1931 화면 그리고 키움 히어로 0260 화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오늘은 안 사는구나 해서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샀나. 역시 NC소프트는 좀 발동 걸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전 두 번의 자사주 매입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자사주 매입 약 2,700억 원 정도,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진행된 자사주 매입 1,700억 정도가 있는데, 자,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2016년 12월 10일이 시작일로 되어 있고 종료일이 2016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당시에 1,500억 원, 1,500억 원 정도였고 약 68만 주였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약 한 23, 4만 원, 시작할 때는 약 한 21만 7천 원 요렇게 할 때였는데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갈 당시에 이때 1,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이 12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 시작된 날은 2015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2월 10일이 금요일이었냐? 금요일도 아니었습니다. 주중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당시 이용했던 창구는 하나금융투자랑 KDB 대우증권이었는데, 여기 하나금융투자랑 KDB 대우증권이었는데 아마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조금 늦게 되었다. 비슷한 일이 2018년에도 있었는데 실제 시작은 8월 14일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65만 8천 주 2,370억 원어치를 사는데 시작 일자가 2018년 8월 14일이었으나 실제 시작은 2018년 8월 16일 날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공시가 나왔으므로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사주 신청 내역에 키움 같은 경우는 0260 코스피 클릭해 주시면은 직접 매수라고 해서 구분에 NC소프트가 나올 거고, 이베스트는 자사주 신청 현황 1931 화면에 코스피 찍으시면 직접 매수, 자, 컬럼 누르시면 정렬이 가능합니다. 직접 매수에 자사주 매수가 나올 겁니다. 자, 2015년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자사주 매입한 첫날이 약 한 21만 9천 원이었는데 중간에 21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종료 시점에는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에는 약 한 24만 원 정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약 시작 시점보다 10% 정도 오른 가격이었고, 2018년에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37만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45만 원에 끝났습니다. 약 20%가 넘게 오른 상태로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었는데, 제가 이때 어떤 뉴스나 실적 발표가 중간에 있는지를 살펴보진 않았는데 지금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실적 발표가 한 번 있을 거고 중간에 리니지 W 발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의 자사주 매매를 돌이켜 보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 확률상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 투 윈, 아예 과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가 아니죠. 조금 투자 그 유저들이 굉장히 큰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그때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왼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하루에 몇 주씩 샀나 알 수 있는데 2018년 8월 16일 날 시작할 때는 약 12,650주씩 매일매일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체결을 시켰고요. 이게 종료 시점이 있으니까 종료 시점에 가면 갈수록 종료 시점으로 가까워질수록 약 10월 달부터는 수량을 30% 정도 늘려서 하루에 매수하는 수량을 18,560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45일 동안 매수를 했고요. 3개월이면 거래일 기준으로 약 60일인데 중간에 이제 뭐 특별한 휴일이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휴일 제외하면은
약 55일 정도 거래일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지난 2018년처럼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죠. 그러면 실제 거래일이 약 한 50일 정도 아니면 45일에서 50일 정도 만약에 나온다고 계산을 했을 때 몇 주가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는 약 5,500주씩 처음에 매수 주문을 내다가 그 다음에 15,800주 그리고 마지막 날은 19,420주 그리고 17,141주 이렇게 매수를 소화를 했습니다. 이때는 2016년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쉬면서 안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은 4% 반등이 나왔는데 15,500주로 신청해 놓고 732주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그리고 이날도 또 4% 반등이 나오니까 15,500주 신청해서 900주만 사고 나머지는 체결을 안 시킨 겁니다. 이렇게 안 시킨 날, 체결이 다 안 된 날들은 나중으로 2월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 이때 체결을 시키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15,500주가 아니라 17,000주, 19,000주로 사야 되는데 이때는 23만 8천원, 24만 5천원에 샀으니까 이때 만약에 다 체결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회사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이날은 주문을 15,500주 매수 뭐 3% 리밋 아니면 플러스 2%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이상에는 사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인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조건을 달고 그 하나대투나 아니면 KDB 대우에 줬겠죠. 그래서 체결을 시키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 이번 자사주 매입은 1899억에 약 45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매수해야 되는 금액이 42억 2천만 원이고 주당 63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내일 예상되는 매수 신청 수량은 6,698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약 61만 원 정도로 정정을 하면 6,918주가 내일 매수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난 2018년이나 2016년 자사주 매입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약 40%, 2018년에 비해서도 40% 이상 높은데 2018년에 약 2,400~5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1,899억밖에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어력은 하락 방어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유동성 대비해서 약 하루에 6,900주에서 6,600주, 6,600에서 6,900주 정도 매수 주문이 나온다고 봤을 때 해당 물량은 약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채 10%도 되지 않는 소량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자사주 매입으로 충분히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NC소프트는 이만하고 카카오를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간 맛이 갈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9월 10일 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M 엔터테인먼트가 단순 지분 취득이라 그랬으니까 지분의 1% 위아래로 변동이 있으면 5% 이상 취득한 상태에서 이길 날 10일까지 지분 변동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피크 시점으로 약 72,800원 시점으로 비교하면 한 10% 정도 내려왔는데 지분 신고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1% 내로 움직였다. 위아래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외국인 지분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CFD를 통해서 그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CFD로 베팅한 어, 투자자는 뭐 세력 이런 말 쓰기보다는 투자자는 추가적인 베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9월 10일 날 돼봐야 합니다. 9월 10일 날 만약에 나오면은 어, 지분 그 5% 신고에 대한 정정 신고가 나오는데 1% 이상 더 1% 이상 더 취득 신고가 됐다고 나오면 추가로 더 베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날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공시는 장중에 나오라는 법은 없고요. 장 마감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모건 스탠리 홍콩의 윌슨 씨께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냈으니까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연간 최대로 많이 나왔고 아마 한 몇 년치를 따져봐도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요 파란색이 주가 움직임이고 요 오렌지색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정말 요 시점에는 정말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졌죠. 초당 약 5만 주에, 물론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초당 약 5만 주, 2만 주, 만 주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구글 같은 데서 그 엑스큐션 알고리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뭐 VWAP, TWAP 플러스 아마 스텝스 알고도 사용돼서 리밋을 한 마이너스 10%에 걸어놓고 그냥 그때까지는 다 내 주식을 지워라 하는 그런 주문이 집행된 게 아닌가.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이 카카오 매도 순위 창구에 JP 모건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도 JP 모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JP 모건이 1등 참고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나와, 다나와도 또 JP 모건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와도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규제가 세게 들어올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거의 확정이죠. 지금 민주당 생각대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 큰 외국계 투자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지금 전부 다 청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JP모건 창구 통해서 다 던졌다. 사실 저는 이마트 아직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마트도 지금 골드만 2위로 들어왔거든요. 이마트도 스타벅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금액을 2천억, 거의 2천억 가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마트도 지금 그 스타벅스를 이제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들도 꽤 있는데, 그 플랫폼자의 그 피읍자만 들어가면은 한국에 있는 건 다 팔지 않았나, 지금 다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이거 다 못 팔 게 아닌가, 혹시 내일도 오전에 더 밀리지 않을까, 조금 불안합니다. 네, 오늘 매우 힘든 날이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